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꼽아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주 딱 한 가지까지 결정해드리는 주식 탑5 시간이 되었네요. 일단 시장의 모습은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아주 파생 시장에서 강력하게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2080 부근이고요. 코스닥은 680선 중후반이라서 이제 700포인트도 1, 2% 정도만 오르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증권주가 강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오늘 재밌는 거는요. 지금까지 정말 엉덩이 무거웠었던 현대차가 2080에 와서야 반등을 보여줍니다. 3% 중반의 자동차 주까지의 반등이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역시 좋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또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한 번 더 만들어줬고 화장품 역시 랠리입니다. 창투사주까지 업종 상승률 상위의 이름을 랭크시키고 있네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뭔가 궁금하시죠?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5가지 가운데 탑픽주까지 공개를 할 텐데 오늘 중국의 물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오늘 모두 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요.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4% 올랐다고 해요. 예상은 한 1.3% 정도 뛰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약간 더 높으면서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도 공개가 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한 4.6%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 예상은 4.8% 정도까지 물가가 하락하면서 안 좋아질 걸로 봤었는데 예상보다 양호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도 디플레 우려를 공식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막기 위해 나서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은 것이죠. 물가 지수가 중국 쪽에서 오늘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5가지 공개 그리고 탑픽주 선정에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종목 5개 보기 이전에 리뷰를 좀 요청을 드리려고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증권주인데요. 저와 함께 방송에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정확히 3월 20일 방송에서 얘기하신 동부증권 5,000원 밑에서 샀는데 지금 7,000원 이상입니다. 50% 이상의 수익.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현대건설도 역시 일주일 전에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다음날 급등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살펴주시죠. 자, 먼저 증권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에서 증권주가 또 강하게 또 시세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동부증권이었고요. 매수 추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5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증권주의 경우에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또 돌리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현재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물량들을 약 3분의 1 정도 물량이라도 수익 실현해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들만 좀 끌고 가시면서 목표 주가 지금 현재 7,06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8,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조금 더 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었죠. 건설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탑픽 종목으로 현대건설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현대건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죠. 무려 거의 8%나 상승률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0.18%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현대건설 건설주 쪽으로 자금들의 이동은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 경기는 회복세를 분명히 나타나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한 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전에 이제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그다음 목표가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손절가가 아니겠죠. 이제는 이제 익절가 정도가 되겠는데 조금 더 높여서 익절가는 한 52,300원 정도 네, 그 정도 익절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끌고 가실 것을 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증권 수익 50% 이상 같이 나셨다면 축하의 말씀을 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3분의 1 정도 센스 있는 수익 실현 얘기도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황민영 멘토가 선정해 오신 종목 탑5 종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영원 무역이 되겠습니다. 예, 노스페이스 브랜드로 유명한 영원 무역의 첫 번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놓았네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사카린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국내 몇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카린이요, 항암제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이 불닭볶음면의 흥행에 이어서 최근에 신제품을 내놨다고 하는데 허니 버터칩에 맵을 잇는 신제품이라고 해요. 자, 네 번째 종목은 KTNG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따라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꺾이는 모습, 또 최근에 담배 그 표지에다가 경고성 문구나 그림을 넣느냐 마느냐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관련된 주가의 흐름은 이미 사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KTNG 전통적인 고배당주인데 저희가 이 종목도 한번 네 번째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 집중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은요, 영원무역이 되겠습니다. 아웃도어 매출 1위 기업이다. 사실은 아웃도어 시장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외형이 성장할 때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약간 정체되는 그런 모습 속에 돌파구를 영원무역은 스캇을 인수하면서 자전거를 팔면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모멘텀 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영업무역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주변에 보게 되면요, 나이 드신 이제 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도 네. 아웃도어를 많이 입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결국 이제 좀 활동성이 좀 편리한, 그리고 그 아웃도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나 그다음에 여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옷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아웃도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네. 나머지 이제 경쟁업체들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웃도어 시장이 어느 정도의 포화 상태를 좀 이룬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웃도어 그 브랜드 자체에서 본다면 영업무역 쪽에서의 노스페이스가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이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나머지 이제 어떤 그 브랜드 자체들도 뭐 K2라든지 이런 브랜드들도 네. 많이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뭐 노스페이스 자체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무역이 가장 탑픽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여행 가면은 한국인인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죠. 등산복 입으셔가지고. 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제 노스페이스 과거에 이제 또 네. 패딩이죠. 예. 패딩 점퍼 없으면 또 이제 잘 나가는 또 청소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이건 노스페이스가 과거에는 젊은 세대 쪽에서 많이 집중이 됐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쪽에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최근 들어서 간통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예. 그 이제 어떻게 법안 자체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네.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또 이런 이제 또 유흥 문화 자체를 어떻게 보면 또 등산 같은 데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네. 그렇게 연결되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이제 또 노스페이스 쪽에서의 그런 네. 이런 스포츠 웨어나 그다음에 이런 뭐 브랜드에 대한 매출 증가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예, 재밌네요. 네, 영업무역에 대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포화 상태를 많이 이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무역이 새로운 돌파구로 이제 스캇이라는 업체를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아웃도어 브랜드, 결국은 그냥 이거 옷만 입고 다니는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쪽에서 말고 네. 연관성 있는 자전거 쪽에 대한 자전거를 이제 판매하는 그 업체가 바로 이제 스캇인데, 이 스캇 쪽에서의 50.1%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종합적인 레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과 그다음에 복합적인 그 뭐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네. 이런 인수도 역시 이제 한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업무역은 지금 현재 이 포화되어 있는 시장 자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신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을 찾고 있는 뭐 적극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영업무역을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분기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최근에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됐죠? 네,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자체는 지금 당장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요. 네. 스캇 쪽에서의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 자체가 2분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보다는 이미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 리스크들은 많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2분기 정도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스권 돌파를 하는 듯 했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요. 차트 잠깐만 봐주신다면요. 네, 차트 좀 잠깐 짚어드리면요. 뭐 역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 이제 고점 자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밑으로
쏠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5만 원 밑에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네, 추가 반등에 대한 그리고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이제 주가 조정을 좀 지났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충분히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한 2분기에서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스캇 인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영원 무역을 살펴봤습니다. 네. 탑2 두 번째 종목 확인할 차례죠? 탑2 두 번째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이 종목이 뭐지? 스카린 만드는 업체인데 암 치료 효과 있다라고 해서 한번 급등을 했었죠. 네. 모 프로그램 쪽에서 예능에서 나왔던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안정혁 씨하고 예.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가상의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예. 이제 사카린을 이제 뭐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사카린 자체가 몸에 좋느냐, 좋지 않느냐. 네. 결국은 이제 사카린이 이제 몸 자체에는 뭐 무리가 나쁘지 없다, 문제가 않다. 예.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경인양행 쪽에서 대한 어떤 이제 이슈 또 시너지 효과가 또 많이 발생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도 이제 뭐 많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사카린이 몸에 나쁜 게 아니라면서.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식품안전처에서 이제 사카린을 광범위하게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을 시켜줬고요.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초콜릿이나 뭐 빵류, 캔디류, 그리고 빙과 아이스크림 이런 류에 대한 사카린을 첨가할 수 있는 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역시 경영양행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사카린이 과거에는 몸에 또 안 좋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완전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네. 항암제로 또. 역시 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로렌스 대학 연구팀 쪽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 이제 사카린 쪽 이제 인공 감미료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사카린에 대한 사카린이 이제 부작용이 더 적으면서 진행성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항암제로의 중성분으로 예. 사용될 수 있다. 네, 예. 이런 공시가 나왔었고요. 사카린의 자회사 이제 JM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자회사 JMC라는 기업이 OTSA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경인양행 자체가 이제 사카린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사카린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뭐 전화위복이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항암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 역시도 경인양행 현재 그 기업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가능한 그런 이제 재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고요. 사실 말씀하신 바로 그 재료로 3월 20일에 정확히 상한가를 치고 나서 지금 계속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이미 맞습니다. 약간 주간 조금 반영이 돼서 올라온.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이슈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사카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이 사실 있었겠죠. 인식 자체가 안 인식 자체가 안 좋았는데, 좋았고요. 그다음 예. 적용 범위 자체도 제한적이었는데 그렇죠.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그 매출 규모 자체가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네. 이게 단기간에 바로 발생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좀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뭐 잠깐 반등했다고 해서 이 모멘텀 자체가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보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암 쪽에 대한 그 모멘텀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짚어봐 드리면요. 네. 이건 이벤트성 재료들은 앞에서 짚어봐 드린 거고, 일단 최근 들어서 염료 가격 인하에 대한 인상에 대한 효과가 바로 이제 경인양행 주가에 또 이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경인양행 자체가 국내 이제 염료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염료 쪽에서 주역 사업 부분으로 갖고 있고요. 예. 염료 쪽이 본다면 이제 섬유하고 제지, 이제 피혁 쪽에 사용하는 염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경인양행 쪽에서 이제 중국하고 인도 이런 인도 등에서 염료의 중간체를 이제 수입을 해서 그다음에 네. 염료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염료 중간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제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엄격한 기준 자체가 결국은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공급 물량 감소가 자체가 가격 인상으로. 네, 염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시 이제 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역시도 같이 갖춰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바로 경인양행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주요 사업이 사실상 염료 사업인 경인양행, 염료 가격이 올라가는 데 따른 모멘텀, 그리고 사카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서 사카린의 항암 효과 모멘텀까지 경인양행 두 번째 종목으로 좋아 보인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탑3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3 종목은요,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신제품 기대된다 하셨는데, 자, 불닭볶음면 저는 뭐 못 먹어봤습니다만 한창 그때 이 테이블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런 삼양식품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신제품은 뭐 허니버터 뭐 이런 열풍과 연관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앞에 이제 허니라는 이제 그 단어가 붙어서 요즘에 네. 이제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나왔나요? 지금 허니버터 신제품이 출시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단순하게 허니, 이름 자체가 이제 제품명이 라면이죠. 허니치즈 볶음면이에요. 허니 들어가면 라면의 꿀 좀 그렇긴 한데 안 먹어봤지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는데 사실 이제 불닭볶음면은 안 드셔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닭볶음면이 사실 국물이 없습니다. 그죠? 국물이 없는 예. 볶음면인데 이 허니치즈 볶음면 역시도 국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닭볶음면이 정말 크게 한번 성장을 했거든요. 네. 봉지라면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2013년도보다 보통 이제 2014년도에는 8.1% 정도 감소를 했는데 네. 이 불닭볶음면이 크게 약진을 하면서 2013년 판매 비중 순위 14위에서 2014년도에는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네. 이 기간에 이제 매출이 무려 64.8%나 증가를 했다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불닭볶음면의 인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게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이 불닭볶음면을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 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예.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드셔보셨나요? 네, 전 먹어봤습니다. 예. 어떻게?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고서 네. 저도 이제 따라 먹어봤는데,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이제 치즈를 이제, 쪼개서 네. 거기다 넣고 이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삼각김밥이라는 거 있죠. 네. 삼각김밥을 넣어서 이제 비벼 먹는 겁니다. 이게 먹어보면은 사실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좀 그렇게 하겠지만, 좀 실제로 그런데요. 먹으면 또 이제 예. 재미가 있고 또 맛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양과 이제- 상관없이 맛은 좋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품 역시도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허니치즈 볶음면이라는 건데. 치즈가 이미 들어가 있군요. 예. 네, 허니치즈 볶음면. 예. 여기서도 이제 그 레시피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예능 쪽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가 이번에는 네. 이 삼양식품 자체적으로 이번에 레시피를 짜보자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게 허니치즈 볶음면으로 이제 빵에 허니치즈 볶음면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빵을 잘라서 안에다가 이제 넣고 그리고 그 볶을 때 이제 채소하고 이제 베이컨을 이용해서 이제 또 만드는 이제 관계자는 제품인데. 아니시죠? 굉장히 상세하게 하셔서. 예.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앞선 다른 종목 설명과는 좀 다르셔서. 제가 먹는 걸 좀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먹는 걸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제품 모멘텀이 그럼 솔직히 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는 지금 아직 반영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출시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 자체가 많이 이제 소문이 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이제 소문이 좀 나줘야 삼양식품의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그런 어느 정도의 매직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제 매직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시켜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서부터 재작년 여름서부터 작년 거의 봄 이렇게까지 올라간 구간을 보면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신제품이 이번에 또 대박을 낼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이었어요. 네, 네 번째 종목은요. KTNG입니다. 담배 가격 인상 우려감은 선반영되었다. 네, 맞아요. KTNG는 담배값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담배값 인상이 과연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작년 연말 올 초 이때 급락을 한번 했었고요. 네. 그 구간에서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결국. 네, 일단 KTNG의 주가가 이제 2014년도 이제 12월 달이죠.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네. 이건 결국 담배 가격이 너무 크게 인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담배를 다 끊겠다. 네. 그러기다가 이제 전자담배를 피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 자체가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담배를 매집했습니다. 네, 미리 사놔야 싼 가격에. 네, 미리 샀습니다. 나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 미리 사는 그 한계치 자체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한 3보루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담배에 대한 수요가 다시 또 몰리기 시작했어요. 금연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금연을 못 하시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다면 지금 KTNG는 오히려 1분기 실적,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마련되어 그러니까 있다. 담배값은 올라갔는데 수요는 별로 안 줄었으니까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를 끊겠다 하신 분들도 그리고 담배를 실제로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를 미리 비축해서 두셨던 분들도 이미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그런 모멘텀, 그런 이제 수요 자체가 한 지금 박스 현재 사놓을 걸. 예. 네, 맞물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KTNG는 1분기, 2분기 이후를 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삼양식품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거든요. 책임지십시오. KTNG 차트 잠깐 보죠. 네, 빠르게 KTNG 가야 돼요. 예. 차트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했다가 이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왔죠.
올해 같은 경우 매출 흐름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10만 한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목표가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고배당주 얘기의 요 매력은 잠깐 짚어보죠. 네, 일단 배당 성향 자체가 이제 80% 정도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고요. 시가 배당률 4%? 네, 4% 정도의 배당 수익이 또 있기 때문에 KTNG는 이런 뭐 모멘텀도 있지만 배당에 대한 매력도 같이 겸비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금리 시대 고배당주 매력까지 갖춘 KTNG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오늘의 탑5 종목 공개합니다. 네, 탑5 마지막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4월에 유방제 건술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네, 일단 한스바이오메드 뭔가 또 바이오 쪽인 것 같긴 한데 이 보험 적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기업은 어떤 일을 주요 사업을 하는지요? 네, 한스바이오메드의 주력 사업 부문은 뼈, 뼈와 이제 그 유방 제건 물질이죠. 보형물을 이제 판매를 네. 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2주 전에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포인트 하나만 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해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자, 여기서 이제 한스바이오메드가 새롭게 이제 뭐 새로운 사업 분야는 아니고 사업 분야 하나가 더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 분야 자체가 바로 진피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진피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자, 진피 사업 자체가 보통 이제 남성의 그 성기 확대 수술을 네. 하는데 보통 이용이 됐는데 이 진피 자체가 시체 쪽에서 조직을 뽑아내서 이제 채취를 해서 수술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피부를. 네. 그런데 이 진피 쪽이 사실 유방 재건 수술에도 다시 이 진피가 역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슴 수술에 대한 그런 보험 적용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 진피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진피 사업 자체가 시체 쪽에서 피부 조직을 떼어내서 이제 해야 되는 네. 절차이니만큼 허가 잘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네. 진피 조직 은행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정부에서 허가가 나는 건데 이 진피 조직 은행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갖고 있는 게 한스바이오메드라는 거죠. 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쪽에서 이제 가슴 성형 부분에서 본다면 네. 원래 이제 진피 조직이 실질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약 2만 원 정도, 1제곱센티미터당 2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 수술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좀 이례적으로 네. 4만 원에 적용이 됐어요. 오. 가격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번 가슴 수술할 때 이제 성형 수술할 때 이 적용되는 그 물질가, 진피 조직까지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약 300만 원 정도의 이제 가격이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한스바이오메드가 이번 가슴 성형에 대한 어떤 보험 적용이 된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한스바이오메드를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탑5 마지막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였습니다. 역시 상한가를 얼마 전에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종목 탑5 종목은 모두 다 살펴보았네요. 오늘 영업무역에서부터 경인양의 삼양식품, KTNG 그리고 마지막 한스바이오메드까지 왔는데 이제 탑픽주를 꼽아야 될 시간이 왔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한 종목은요? 자, 오늘 베스트 종목은 삼양이 아니고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재치까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이 가장 좋은 이유는 어디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진피 사업에 대한 좀 전에 부분이고요. 얘기하셨던. 네, 왜냐하면 진피 사업이 원래 수익성이 거의 없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커져버릴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네,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또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가슴 성형 쪽에는 4월 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닥이 잡힐 거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한스바이오메드 차트 보면서 전략들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좀 어떻게 잘 넘기면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차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이 재료 자체가 노출이 안 됐죠. 진피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종근당도 제가 이제 경보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바로 네. 상장 심사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개가 된다면 주가에 단기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스바이오메드 주가 흐름 잠깐 짚어보면요. 일단 고점 자리 일단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정고점 자리. 네. 현재 구간에서는 갈팡질팡 좀 자리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어쨌든 변동성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만약에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주게 된다면 본격적인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의 경우에는 제가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28,000원, 새로운 신고가죠. 28,000원 잡아드리겠고요. 네네. 선저가의 경우에는 21,000원으로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피 사업의 수익성 개선 전망이 사실 숨겨진 모멘텀이었는데 이걸 오늘 전략적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탑픽주는 한스바이오메드였네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아유, 재미졌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탑픽주가 한스바이오메드로 정해졌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증시 탑5였습니다. 고맙습니다.